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축제와 함께 정신없이 5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뉴스가 참 많았어요. 정치권에서는 울산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느닷없이란 말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뜻밖의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던져서 뉴스의 중심이 됐는데 밥이든 술이든 그런 건 친구하고나 먹고요. 이렇게 덕후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무조건 만나야 한다. 이런 쪽하고 TV 카메라 앞에서 만나서 결국 말싸움만 하다가 끝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어떻게 될지 이 문제와 함께 울산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타파 오늘도 변함없이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논설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에 앞서서요.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는 울산의 큰바위 얼굴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하고 갈까요? 네, 뭐 이번 주에는 역시 울산발, 예. 큰바위 얼굴, 큰바위 얼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고 예. 지금도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울산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자꾸 전국적인 뉴스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번졌나요? 예, 이게 울산시가 이제 250억 원을 들여서 국가와 울산 경제를 빛낸 위대한 기업인, 예. 위대한 기업인을 한두 분 선정해서 흉상을 건립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전국적인 뉴스가 됐다네. 며칠 전에 제가 상가에 문상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 얘기가 안주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미국 러시모아산 정상에 있는 4명의 미국 대통령 조각상 큰바위 얼굴처럼 울산의 관문에다가 울산의 기업인들의 흉상을 랜드마크로 세워서 기업인의 업적을 알리고 또 울산이 친기업적인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취지 참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모아에 있는 그 큰바위 얼굴. 예. 그게 이제 한 해에 예. 관광객들만 해도 꽤 많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부과되는 그 관광상품. 상당히 많은 종류가 제작되어 가지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거의 애들이 뭐 집집마다 한 개씩 있을 정도. 그런 정도? 아니죠. 미국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관광 상품이 될 정도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나왔잖아요. 네, 교과서에서도 나왔고 그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충청도 쪽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예. 흉상으로 제작한 공원은 있습니다. 공원이 예. 있는데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이 기념 사업 자체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예. 관련 조례안을 지금 4월 달에 그 입법 예고하고 지금 울산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하거나 또 활동했던 그런 기업인 가운데 국가의 또 울산의 발전에 그 이바지한 기업인들 대상으로 기념관, 기념비 건립, 뭐 동상 설치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지금 울산 고속도로 국도 24호선 연결되는 그 유니스트 산 언덕 쪽에 예. 이제 거기에 산 언덕에 기단을 뺀 높이가 한 40m 정도 되는 제법 큰 흉상을 제작하겠다. 예. 이런 이제 계획을 밝혔고요. 예. 이 금액도 이제 한 250억 원 정도의 시비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뉴스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논의나 검토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울산에서 기업을 읽어서 울산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던 그런 기업인. 예. 예를 들자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 뭐 예. 그런 신격호 회장 같으면 예, 뭐 그건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닙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취지는 참 좋은데 말이죠. 문제는 시민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찬반으로 갈릴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 어느 쪽이 대세인가요? 지금 이제 그 뉴스의 중심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댓글도 달리고 시민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반반 정도거든요. 반반. 뭐 괜찮다, 네. 안 된다, 반반 정도라서 지금 이게 뭐 한쪽으로 여론이 확 몰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조금 더 이제 시민 공감대 이런 여론의 형성 과정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강원도 쪽으로 가면 말이죠. 고속도로 오른쪽에 엄청나게 큰 부처가 있는 거 보셨지요? 또,
영천 좀 지나던가요? 하면은 또 거기에 또 부처님 좌상이 있고. 가까이 저기 부산 내려가다 보면 또 거기도 있고요. 자, 이제 울산에 입구에는 큰 바위 얼굴이 있다. 화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역시 시민의 공감대 이게 문제입니다. 아마도 네네. 이제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을 쓸 거고요. 예. 결국은 시민 공감대 예.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파급 효과 예. 아니면 이제 화제성 그리고 관광 자원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반대 여론 만만치 않으니까 충분한 설득으로 공감을 얻은 뒤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공방전 그리고 TV 토론까지 일련의 과정이 조금 불편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출입 기자단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이제 꺼냈거든요, 이야기를. 고 노무현 대통령 뭐 추도식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나눴던 대화. 그때 이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옆에 앉았으니까, 아이고 뭐 우리 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얼굴 한번 봅시다, 소주라도 한잔 합시다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했는데 할 수 있죠. 뭐 이제 좀 이 대표가 국민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면 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당 대표가 만나서 밥 먹으면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참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던진 거죠. 우리 같으면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럽시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치인들은 이게 문제인데 우리하고 좀 달라서 말 속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심플하지 않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심기가 조금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가 자기 체급이 윤석열 대통령 정도로 생각하거든.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생각하는데 툭 치고 들어오니까 김기현 대표가 툭 치고 들어오니까 뭐 내가 뭐 그래요. 당신하고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 쪽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왔나 싶고 조금 이건 제가 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김기현 대표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는 내 상대다. 그 정도에다가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뭐 밥 같이 먹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조금 오버를 해봅니다. 저라면 말이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밥 먹읍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일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저기 그 윤 대통령과 자리를 한번 갖고 싶은데 당신 옆에서 좀 푸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공업 축제 이야기할 때 앵커님께서 그 드론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럼요. 근데 이제 공업 축제 개막하는 날, 그 개막하는 날 저녁에 드론이 떴거든요. 드론이 그랬나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이제 조금 며칠 지나면 또 희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작부터 말싸움이 장난이 아닌데 자리가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잘 될지 장담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와중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회동을 거듭 제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무겁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실이 계속 이제 영수회담 이 이야기를 자꾸 이제 거부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형사소추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만나기가 힘들다. 그런 입장이라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영수회담을 좀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가볍게 툭 던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쉽게 좀 이야기를 하고 쉽게 좀 부드럽게 풀어가면은 전국이 조금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경도된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나온 이야기가 TV 토론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TV 토론 이야기가 나왔지만 TV 토론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절차나 방법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근데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지만 1대1 회담 필요하다고 답을 하고 예. 그러면서 1대1 회담의 방식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접근이 안 되고 예. 그럼 또 이거 이야기하다가 또 시간 다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참 답답한 것이죠. 예. 정말로. 네. 파열음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누구하고 토론을 해도 뭐 거침이 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분이고 이재명 대표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분인데 호불기코라는 말 있잖아요. 네. 호랑이는 호랑오기 싫어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싫어하지요. 그렇죠. 자,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잘 돼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자, 드러난 얘기는 그렇고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들은 다 그 숨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숨은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깐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예. 그런 거죠.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 나하고 상대하자 이런 거고 예. 이재명 대표에서는 나는 당신 상대가 아니고 대통령하고 상대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서로 행보가 좀 다른 것이고 예. 이걸 중간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조정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이고 우리 정치가 그만큼 지금 좀 모가 나 있다. 예. 삐끗거리고 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싸움과 삿바싸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켜버리고 예. 대통령은 그걸 받아가지고 거부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어떤 법안이 지금 대치되는 법안이 올라오면 그렇게 될 공산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지대가 없는 예. 접점이 없는 그런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에서 나만 죽지 않으면 전쟁이 제일 재밌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들은 참 보고 싶어해요. 두 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예. 보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국민들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까요? 이게 좀 우리 정치가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대치되고만 있거든요. 예. 뭔가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또 내년이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총선 때까지 이런 어떤 마주 달리는 기차의 모습 이거 예. 계속 봐야 되는 상황. 예. 참 피로감이 좀 가중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토론 실력이 용호 상박이 될 것 같은데 기싸움으로 시작해서 삿바싸움으로 갈 것 같은 아주 복잡한 상황. 근데 국민의힘 당에서는 별로 득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두 사람 토론 안 했으면 하는 분위기고 또 김 대표 생각은 좀 달라서 이 토론 방송 잘 되면 대권 가는 길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닌가요? 논평 별로 안 하겠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 이 TV 토론을 가지고 예. 김기현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어떤 실현하겠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풀 수 없는 부분들을 예. 당 대표가 풀어주겠다. 예.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토론 참 잘 되면 김기현 당 대표한테는 굉장한 힘이 실릴 것 같고요. 이제 이거 잘 되면 협치로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서 김기현, 이재명, 뭐 용산에서 함부로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자,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이 더 진전되면 다시 또 얘기를 해보기로 네. 하고요. 우리 얘기하죠. 자, 울산 지역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내년 4월 총선이 1년 내 가시권으로 들어오니까 당원 모집에 들어가고 새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지금 예.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울산시당 차원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을 새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전체 당원이 한 16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아이고. 16만 7천. 민주당이 한 5만 5천 명 정도 네. 되는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한 2만 6천 명, 3만 9천 명 이 정도로 예. 파악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 수에 앞서는 반면 민주당은 당비 납부 당원인 기준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책임 당원이라고 예. 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 당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경선에 참여하거나 책임이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예. 총선을 앞두고는 이 부분 덩치를 키우는
책임다운 권리다운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회비를 내는 분들이니까요. 예. 이제 총선 때가 되면 당원 가입이 늘어나는데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아까 책임당원 이걸 늘리는 것은 누가 몇 명이나 더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능력 평가가 달라지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죽기 살기로 힘을 쓰죠.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울산 지역의 전체 당원이 지난 21대 총선이 열렸던 2020년에는 예. 14만 6천 명이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3년 만에 지난달까지 대충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많이 2만 늘었어요. 명. 예. 많이 늘어났죠. 같은 기간에 민주당은 4만 5천 명 선에서 1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비 납부 당원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2020년에 1만 6천 명, 민주당은 3만 명이었던 만큼 두 정당이 모두 3년 사이에 1만 명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 지역의 각 정당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이나 현역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 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만이 아니고 예. 당협위원장에 도전하는 원외 인사들도 지금 굉장히 당원들 모집에 힘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세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지요.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1년에 두어 차례씩 신도 배가 운동을 하던데 교인들에게는 이 행사가 아무나 끌어들여서 숙제 도장을 잘했어요로 받아야 되니까 이거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맞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 세 불리기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있죠. 뻔하지만. 이걸 많이 불려야만 예. 지구당별로 후보자 경선할 때 책임 당원, 그러니까 당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바로 이때를 대비한 포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힘은 그 책임 당원이 지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원 늘리기는 총선에 앞서서 가장 큰 과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 울산시장 관계자도 총선 후보 투표를 위한 선거권, 이 권리 행사, 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6개월 전까지 모으는 이 권리당원들을 배가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5월부터 두 달간 당원 배가 운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고 6월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울산 지역 6개 지역구에 이른바 중앙당의 낙하산 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던데 이게 뭐 원론적인 코멘트인가요? 믿어도 되는 얘기인가요?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그만큼 보수의 안방이고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 총선에서 전국에 253개 지역구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서 최소 153석 정도는 확보하겠다. 예. 또 최대한 162석까지는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예. 세웠다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이런 총선 전략 자체가 여야가 22대 국회의원이 조정 없이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전체 300석 가운데 예. 과반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국힘은 가능하다. 예. 과반이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달에 2024년 총선 TF를 이미 구성을 했거든요. 예.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예. 공개적인 전략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은 총선용 TF와 달리 당 사무총장이나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여의도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예. 필승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로드맵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 로드맵을 어떻게 짜고 있느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2대 총선 로드맵에서 20대, 21대 총선 권역별, 지역구별 종합 분석. 예. 이걸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이걸 통해 가지고 2022년 그 3월 9일 날 있었던 대선 결과와 권역별 국회의원 지역별 표 분석. 그리고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 예. 그 전국 단위의 대형 선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가 형성이 됐고 어디가 취약하고 어떤 연령층이 취약한가를 지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전략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얘기를 확 이제 넘어뛰어서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울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지역이니까 무리하지 않겠다. 그런 방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대한 지지 기반이 예.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중앙당의 판단이고 예. 국힘의 선거 전략에서 즉 울산뿐만이 아니고 울산과 부산, 경남 예. 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대구, 경북까지도 지지도가 지금 지난달부터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네. 이 오름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예. TK나 BK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다. 안전하다면 굳이 무리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무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이라든지 낙하산 공천이 굳이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네. 보수 인사 누구를 갖다 꼽아도 당선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예. 지역구 안에서 싸워봐라. 예.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무게감이 있단 말이죠. 선거를 이끌어갈 시당위원장이 임기가 다 돼가잖아요.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시당위원장이 이제 7월 말로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권명호 의원이 시당위원장인데 예. 시당위원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시당위원장이 이제 그 총선 때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 과연 누가 총선을 맡을 시당위원장을 적격자인가? 적격자가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순서상으로나 여러 가지 보면은 이채익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채익 의원이 이제 이걸 받아서 시당위원장의 깃발을 흔들면서 선거를 신두시 할 것인지 네. 또 안에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시당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인지 고민스럽니다. 실제로 예.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총선이나 예.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을 맞았던 게 역사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시당위원장 자체가 좀 징크스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쉽게 맡으려고도 하지 않고 좀 끓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당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당선된 경우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당선도 당선이지만은 예. 아예 공천도 못 받은 공천도 경우도 못 받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권명호 시당위원장 후임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부 사람들 얘기가 간간히 나오던데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누가 그 시당위원장을 맡든지 간에 예. 총선에서 시당위원장이 무슨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건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게 큰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여러 점에서 이번 시당위원장 인선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어떤 이야기는 중앙당에서 울산을 안전지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부터 내년 한 2월 달까지 예. 울산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역 의원과 예. 현역 의원에 도전하는 원외 인사들의 싸움이 예. 갈수록 더 치열할 것이다. 매우 치열할 것이다. 예. 특히 올 가을쯤 되면은 예. 굉장히 이제 거의 실전을 반복할 정도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시당위원장 징크스랄까, 징크스. 들으면 무겁고 놓으면 깨지는 정치인들에게는 좀 끔찍한 운명의 예고편이네요. 정치 얘기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역시 그 모든 중심은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슈 타파가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실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